오늘은 2차입니다. 렉스턴 뉴 아레나. 인도 마인드라 산하에 있을 때 만들어졌고 지금은 순수 국산차 회사가 팔게 된 꽤 다이내믹한 삶을 살아온 차입니다. 원래 렉스턴은 이렇게 나올 차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크기도 더 크고 우람한 차체에 심지어 EV9보다 훨씬 먼저 세로형 헤드램프도 들어갈 수 있었던 차였다고 하죠. 그러나 마인드라는 말했습니다. 이봐, 티볼리가 성공했어. 그리고 인도에서는 큰 차가 필요 없다고. 당장 크기를 줄여. 그래서 결국은 이런 차가 나왔고 여러 번의 페이스리프트 끝에 지금의 렉스턴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는 향신료 때문에 못 먹는 정통 인도 카레가 아니라 한국 소비자 입맛에 만든 3분 카레가 됐습니다. 아주 맛있는 베스트셀링 카레 말입니다. 원래 영어권 국가에서 카레 맛으로 비유하는 건 매우 흔합니다. 지금은 진짜 한국인들 입맛을 사로잡는 카레가 됐습니다. 디자인은 더 좋아졌고 실내는 이제 요즘 파는 차들처럼 바뀌었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렉스턴의 가장 큰 문제였던 승차감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안PD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대형 SUV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조건은 언제든 편하게 부담 없이 탈 수 있어야 하고 트렁크에는 대형견 케이지가 2개 정도 들어가야 하면서 사람의 짐도 넉넉하게 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형 산타페를 살까 하다가 카니발로 잠깐 넘어갔다가 토요타 알파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차들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카니발은 미니밴이라는 점에서 맞지 않았고 알파드는 1억 원에 가까운 가격을 자랑합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K9을 풀옵션으로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취향이 애초에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저희 머리를 아주 세게 때려버린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너네는 그렇게 KGM 얘기는 많이 하면서 정작 왜 너네는 안 사는 거야? 그 정도로 KGM하고 가까우면 차를 한 대는 사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KGM에서 차를 한 대 주던지. 그래서 내심 한 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여러가지 논란을 방지하고자 그냥 저희가 직접 사기로 했습니다.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논란될 것도 당연히 없고 무엇보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승차감. 솔직히 뉴 아레나 바로 직전까지는 추천하기도 좀 그랬습니다. 아무리 프레임 자체를 쓴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승차감이 이럴 수가 있을까? 마치 슬레이트 지붕을 전동 킥보드로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옵션을 넣으면 4천만 원이 훌쩍 넘는 차가 그건 좀 심하지 않나요? 그런데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승차감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전 렉스턴 차주들 중에선 승차감 개선을 위해 부싱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아예 KGM에서 직접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부싱을 교체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슬레이트 지붕을 건너는 듯한 승차감은 전혀 없고 솔직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좋아졌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좋은 점은 또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우선 인도 마인드라 시절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초기형 티볼리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실내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하면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온갖 편의 장비도 요즘 차답게 많이 갖추고 있죠.
그렇게 해서 디자인 있게 보기 좋게 다듬어졌고 KGM의 소비자 친화적인 마케팅까지 더해져서 초기 모델보다 오히려 이미지도 더 좋아졌습니다. 판매량이 소렌토만큼 나오지는 않지만 페이스리프트를 2번 거친 모델치고는 그리 판매량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KGM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긴 하지만요. 그리고 몇 가지 삭제된 것이 있습니다. 다소 멍청해 보였던 플로팅 스피커, 이제는 인피니티 프리미엄 스피커를 넣으면 없앨 수 있고 기본 사양도 아닙니다. 많이 안 알려졌지만 전자식 기어레버를 장착하고 변속기는 현대차 그룹의 8단 자동 변속기를 씁니다. 이 덕에 더 이상 답답하지 않게 주행할 수 있게 됐죠. 쿨맨 시승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대시보드 표면 온도 표시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트렁크 공간도 저희에게 꼭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렇게 2열 좌석을 사용 중일 때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그리고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이렇게 접어버리면 공간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짐을 다 실었으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알아서 닫힙니다. KGM의 새로운 전략 덕에 좀 더 쓸모있는 자동차가 됐다는 건 확실하고, 디젤 엔진도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팰리세이드와 완벽하게 똑같은 202마력 45토크를 냅니다. 이전에는 7단 변속기, 특히 렉스턴 스포츠는 6단 변속기 때문에 최소 100마력은 빠진 것 같았다면 지금 이 차는 8단 변속기 덕에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운행 제한을 걱정할 일도 없죠. 무엇보다 이제 KGM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모든 모델에 도입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없는 회사라는 말도 들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물론 코너에 진입한다면 높은 무게중심의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F백에선 사라져야 할 것들이죠.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이, 그런 차로 서킷을 갈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빡빡하게구나. 그런데 시장에는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평균 수준으로는 만들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고요. 비록 구매를 결정하긴 했지만 아직 완벽한 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렉스턴 풀체인지 F백이라는 차를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의미가 있는 건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걸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라도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들을 크게 보는 겁니다. 적어도 토레스 전기차를 미리 보고 왔으니 더 나은 차를 계속해서 만들 것이라는 것도 이전보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알고 문제점을 알아야 개선이라는 게 되는 거니까요. 완벽한 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초기형 모델하고는 비교하기가 미안할 정도고, 이 정도면 구매를 해도 후회는 없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요.